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신주의 쿨톡 시작합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2달 만에 다시 여의도 정치로 복귀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비교적 짧은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쓰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런 짤막한 메시지고요. 이제 곧 공개 활동을 다시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 표현으로요 볼 수가 있는데,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움직임에 제일 먼저 태클을 걸고 나온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맹윤으로 분류되면서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있는 윤상현 의원인데요. 윤상현 의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당신이야말로 보수 몰락의 장본인 아니냐. 지금 당신이 기지개 켤 시간은 아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 이거를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있는 님 없는 님 다 해서 이루고 있는데, 당신이 왜 또 여기 등장하려고 하느냐. 당신이야말로 대통령을 탄핵과 구속으로 몰아넣은 장본인 아니냐. 염치가 있으면 더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의 등장이 당과 보수의 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맹공을 가했습니다. 맹공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또 윤상현 의원의 저런 거에 대해서요, 저런 맹비난에 대해서 또 반격이 있었습니다. 반격이 있었는데, 보니까 어떤 반격이었나 하면요, 김근식 지금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탄핵 결정도 안 났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 한동훈이 자숙해야 한다. 이게 이제 윤상현의 논리인데, 어제 윤상현 의원이 페북에 그렇게 썼어요. 그렇다면 이제 김근식 위원장은요,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퇴장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탄핵을 반대했고 대통령을 옹호했던 윤상현 의원 등 당 중진과 당협위원장들, 또 김문수, 홍준표, 그때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이분들이 다 자숙하고 집에 있겠는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불복하고, 그러니까 탄핵 인용 결정에 불복하고 헌재를 쓸어버리고 대선도 거부하고 거리에서 그럼 탄핵 무효를 외칠 것이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의 활동 재개 소식에 이렇게 또 장군 멍군이 있었어요. 윤상현 의원이 바로 발끈하고 나섰고요. 바로 발끈하고 나섰고, 거기에 대해서 또 김근식 위원장은요, 윤상현 지금 당신이 이 판을 잘못 읽고 있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윤상현 의원은요, 한동훈 대표가 뭘 하려고 그러면 늘 반대를 했습니다. 늘 반대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작년 7월 23일 그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가 출마할까 말까 고심하고 있을 때, 이게 이제 6월 13일, 작년 6월 13일자 기사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6월 23일에 저 기사가 난 열흘 후에 당대표 도전 선언을 기자회견을 했죠. 그리고 7월 23일에 당선이 됐는데, 그때부터 또 윤상현은
한동훈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니까 그러면 뭐하러 사퇴했냐? 당신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직에서 당신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무슨 염치로 또 당대표 나오느냐?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비대위원장 사퇴했냐? 이렇게 시비 걸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비 걸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요, 어제도 한동훈 대표의 활동 재개 선언에 대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은요, 지금이 아니고요, 늘 그랬어요. 작년 전당대회 때도 한동훈 나오면 안 된다. 지금도 한동훈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늘 저런 얘기를 해왔다. 그러니까 어저께 한동훈 대표 활동 개시에 대해서 발끈하는 게 뭐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늘 그래왔던 사람이다. 늘 그래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첫 번째 반응을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나타냈지만 뭐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이제 가시화되고 구체화되면요. 윤상현 의원처럼요.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고 비난하고 뭐 또 맹폭을 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걸로 압니다. 마치 나타날 걸로 아는데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또 이거를 이 보수 우파 승리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수 우파 진영에는요.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랜 A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친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크게 보면은 이제 여의도파가 있고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파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플랜 A입니다. 플랜 A고 그런데 플랜 A가 되면은 뭐 나름대로 목표 달성이 되는 건데 플랜 A의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이게 그 국회에서 의결이 된 탄핵소추 이게 기각이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무복귀한다. 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많은 법조인들은요.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하는 거고요. 지금 ARS 조사가 아닌 MBS나 한국갤럽과 같은 전화면접 조사를 보면요. 탄핵이 인용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탄핵이 기각되어야 된다는 의견보다 대략 15%에서 20%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30에서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중도층에서도 기각과 인용이 2배 정도 차이로 탄핵이 인용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높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그런 여론 지형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현재로서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 그거 본인들이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걸 떠나서요. 정치판을 읽고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감정이입을 조금 자제하고 냉정하게 판을 봐야 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랜 A가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게 최선이지만 그 차선책인 플랜 B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플랜 B는 뭐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후에 조기 대선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자유우파 세력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을 꺾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플랜 B예요. 그러니까 플랜 A는 탄핵 기각이고 플랜 B는 조기 대선 승리입니다. 조기 대선 승리예요. 그렇다면은 A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될 경우에 플랜 B로 신속하게 전환을 해서요. 신속하게 전환을 해서 반드시 그렇게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요. 지난 토요일에요. 이 5.18의 도시 광주 금남로에 탄핵 반대 이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만 명 정도가 모였다니까요. 저건 엄청난 인원이 몰린 겁니다. 이제 경찰 추산으로 하면요. 부산역이 한 2만 명 정도로 그때 경찰이 추산했고요. 동대구역에서 모인 이 사람들 5만 2천 명이라 했는데 아니 광주에서 3만 명 모였으면 뭐 외부에서 뭐 버스로 타고 왔던 어쨌든 간에 엄청난 인원 아닙니까? 부산역 앞에 모인 것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들이 모였다. 근데 이 집회 부산역, 동대구역 또 광주 금남로 이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가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기독교 그룹인데 이분들은 광화문 세력인 정광훈의 선을 걷다. 서부지법과 같은 폭력 확실히 선을 긋고요. 그런 과격 노선 이런 거로는 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요. 이 장외 집회하면 이제 정광훈 세력보다 오히려 세이브 코리아 손현보 목사라는 분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밑에 보면 이제 그 세이브 코리아 면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손현보 목사가 그 정광훈 목사하고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작년 10월 27일 서울 시내에서 열렸던 200만 그 기도회 때 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요. 관계가 좀 불편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세이브 코리아를 주도하고 있는 손현보 목사는 정광훈 목사하고는 또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그런데 부산역부터 시작해갖고 동대구역, 그 다음에 지난 토요일에 광주 금남로 집회, 여기에 여러 차례 참석했고 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들, 제 복수의 인사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많은 그 인파가 몰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요. 다 생각이 반드시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이 층위가 있다. 첫 번째는요. 계엄은 정당했고 따라서 탄핵은 무효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의 이 입장을 같이 하는 이런 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엄은 반대하지만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탄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계엄이 상당히 그 문제가 있었다. 잘못된 거다. 그리고 탄핵이 안 되면 좋겠지만 지금 그 계엄이 워낙 엄청난 오류였기 때문에 탄핵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진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꼴만큼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스펙트럼이요. 이렇게 세 가지 층위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층위로.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첫 번째 그룹은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믿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에는요.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칼라, 모노칼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는 게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공통점. 그래서요. 자, 이렇게 보면요. 플랜 A, 플랜 B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도요. 플랜 A를 겉으로는 얘기하지만요. 속으로는 플랜 B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채널A가요. 국민의힘 그 대선 출마 의사를 가진 사람이 무려 13명이나 된다. 무려 13명이나 된다. 13용이다. 이런 기사를 냈던데 시도지사 5사람을 포함해서요. 한 13명이나 된다. 근데 윤상현 의원도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나경원 의원도 들어가 있고 김기현 의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기 대선에 조짜도 꺼내지 말라 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 가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뭐 이런 분들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거기에 본인들도 출마할 생각이 있다. 이미 이제 언론에서 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플랜 A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플랜 B를 생각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꽤 많다. 꽤 많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플랜 A가 잘 안 됐을 때 플랜 B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냉정하게 따져서 전략을 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쉬쉬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플랜 B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지금 윤상현 의원처럼요. 한동훈 대표가 활동을 재개하겠다니까 그런 식으로 시비 걸고 옆구리 찌르고 맹폭을 가하고 이게 과연 플랜 B 성공에 도움이 되는 행위인가? 아니면 이게 마이너스 행위인가? 플랜 B 성공의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앞으로는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조국도 옥중 편지를 얼마 전에 냈는데요. 뭐라고 했냐 하면요. 이번 조기 대선은 51대 49 싸움이 될 것이다. 반집차 승부가 될 것이다. 지난번 대선 때도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대표에게 0.73% 간발의 차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고 조국조차 인정을 하고 있어요. 어제 자칭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 역시 이번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51대 49 반집 승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 반탄 집회에 모이는 또 반탄 집회에 가지는 않지만 또 저 국민의힘 후보를 찍으려고 하는 이 침묵하는 보수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함께 묶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윤상현 의원처럼 내부 총질하고 말이죠. 한동훈에 대해서 뭐다 당신이야말로 보수 몰락의 장본인이다.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해대면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까? 바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보수 분열의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오히려 윤상현 의원의 언행에 대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겠는가. 지금은 무엇이 필요한가. 구동존이 감독님 그 구동존이라고 하는 그 한자 성어 그 있으면은 찾아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사자성어입니다. 이 구동존이라는 게 뭐냐. 구할 구자 같을 동자, 존재할 때 존자, 이자는 다를 이자입니다.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지만 같은 것을 구하는 겁니다. 구동존이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하는 이게 플랜 B의 성공 전략은 구동존이가 돼야 됩니다. 구동존이.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 우파 세력은요. 지금 세 가지 이슈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삼중 분열입니다. 계엄이 정당했는가 부당했는가.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는 이게 불가피했는가 아니면 반드시 막아야 됐었는가. 세 번째, 부정선거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삼중 분열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요. 이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은 가급적이면은 그거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뭐 할 정도로 그거 가지고 분란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부정선거는요. 이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솔루션을 제시를 했지만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현재 하루에서 이틀 내지 3일로 늘려서 그 부정선거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이런 미래지향적 솔루션을 가지고 이 논란을 잠재워야지 그거 가지고 허구한 날 논쟁했다가는요. 이재명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우파가 플랜 B, 플랜 A가 성공하면 좋겠지만 플랜 B를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견지해야 될 태도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이 구동존이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거기서 대동단결해서 이재명 정권의 탄생만큼은 어떻게든지 저지하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해야 된다. 바로 이 전략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재등판 이후에 이 걸어가야 될 길도 뭐 이런 점에 힌트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